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5.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 네, 일당 성취자 여러분, 언제 여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을이 왔는데 가을 역시 이제 언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붙잡고만 싶은 가을의 어느 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키입니다. 삼중입니다. 태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레나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오글거리지? 쓸 때 아니랬는데? 아니.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네, 나랑입니다. 네. 오늘 이 호화찬란한 자기소개에 이어,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소중한 두 분입니다. 현장 노동자 두 분이 오셨는데, 지난 여름 내내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가열차게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바로 경동가스 가스점검원 노동자분들이십니다. 정확한 명칭은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시고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분회에 속해서 투쟁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동도시가스 서비스센터 분의 여성부장 김정희입니다. 네, 저는 안전점검원 이신자입니다. 네, 부분회장님이십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파업 중이세요. 파업 중이신데 지금 투쟁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가스 점검이라고 하는 노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요. 가스 점검이라고 하는 노동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두 분이 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시작하게 된 지는 좀 한참 되었고요. 2005년도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14년이나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베테랑이시군요. 세월이 많이 갔네요. 네, 그러면 우리 김정희 부장님은? 저도 똑같습니다. 2005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입사 동기? 예, 입사 동기. 아하. 친구입니다. 나이가 좀. 와서 만난 친구예요. 네. 근데 가스 점검원 분들은 혼자서 일하시잖아요. 두 분 어떻게 만나실 기회가 있으셨어요? 저희들은 자기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회사는 한 달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교육하는 날. 거의 첫날 매월 첫날에 교육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오후 2시쯤 들어가서 한 3-4시간 교육받고 그게 전체 저희 점검원도 얼굴 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각자 구역에서 한 달 내 자기가 알아서 그 자기 할당된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팀별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잡아서 만나는 날이 있어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모임날.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비내서. 저희들이 해비내서. 회사에서 회식비를 안 주는군요. 3달에 한 번 뭐 밥을 사주기는 해요. 그게 저희들 뭐 복지 열악합니다. 많이. 너무 열악합니다. 3달에 한 번 반값이 복지를. 그것도 15,000원으로 제한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오바되면 눈이 올라갑니다. 구역별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역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몇 가구 정도? 하루에 몇 가구 정도로 방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방문하는 가구를 정해놓지는 않고요. 한 달에 업무해야 할 양을 정해줬습니다. 한 달에 1,200세대를 저희가 방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3회 부재를 찍어야 완료가 되는데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1,200세대의 97%를 완료를 해야지 저희가 일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회사에서. 수당도 안 깎이고. 그럼 97%를 완료를 못하면 임금이 깎이는 건가요? 저희들 임금 안에 20만 원이라고 네네. 실적 수당이 있어요. 네. 근데 그 20만 원 안에 저희들이 97%를 완성을 하면 수당이 안 깎이고 96%를 했으면 5만 원 삭감. 96%인데 5만 원을 깎는다고요? 그 95%면 10만 원 삭감. 뭐 이런 식으로. 1%가 내려갈 때마다 5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갖고 20만 원이 까이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사람이 없는 예,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 97%를 하기 위해서 3번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전화 돌리고 문자 보내고 그랬는데도 고객이 응답하는 고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아침에도 갔다가 오후에도 갔다가 그리고 회사에서는 저희들은 뭐 스마트 근로제라 해서 시간을 따로 정해 두지는 않고 너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해서 할당된 양을 뭐 소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온종일 매이는 거예요. 그쵸. 오후 2시 오이라 오후 1시에 4시간 되니까 온나 뭐 밤 8시 반에 온나 밤에 온나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회사에서는 그 스마트 근로라는 체제로 저희에게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준 듯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는 회사에서 받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또 고객님을 직접 응대하는 입장에서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는 바쁜 시대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직장 다니고 퇴근하고 나서 뭐 몇 시에 마친다 집에 온나 이렇게 하면 저희는 가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저희의 근무 시간이 하루 종일 매달린다라는 그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보통 평균 몇 시간을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 근무 시간에는 거의 7시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현장 일을 다닌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실내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장 다 바깥 움직이고 그렇죠. 예. 거기에서 7시간의 플러스 마이너스이다 보니 엄청난 저희가 하루에 걷는 걸음이 저희도 뭐 휴대폰에다 만보기 이거 체크를 하지만 거의 15,000보 선 정도 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하는 시간이 고객들이 퇴근하다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저희들은 근무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 일하는 시간이 오후 5시부터 한 7시 반, 8시까지. 그 남들은 집에 들어오면 저희들 일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 시간이 없는 거죠. 가족 저녁 시간이 없어요. 가족 관계 아침에 보면. 일찍도 가시죠. 아침 일찍도 가죠. 그러니까. 토요일도 가죠. 맞아요. 그리고 뭐 밤에 오후에 6시 지금 이제 9월 이후부터는 해가 짧아지잖아요. 네네. 그럼 5시 반, 6시에 갔는데도 왜 이리 늦은 시간 오냐. 낮에 사람이 없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고려를 안 하고 자기가 있는 시간에 왜 늦게 오냐. 이렇게 폭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난 여름처럼 뜨거울 때는 정말 다니는 게 고역이실 텐데. 네, 땀이 예. 땀 샤워를 하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낮에 집에 잠깐 와서 샤워 한번 하고 또 오후 시간 나갔다 오면 또 샤워하고 그래도 다 젖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지만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갖고 이제 가스 누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해주고 그 다음 6개월 뒤에 갔을 때 고객님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보람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입상관이라고 하는 도로변에 세워 있는 네네. 그 입상관 쪽에서 가스 새는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조치하고 그런 부분이 보람된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이렇게까지 길게 일을 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근데 네. 가스가 새가지고 폭발하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이건 그쵸. 도시 전체에 위협이 그쵸. 되는 거죠. 그 저희들은 이제 울산 도시가스 안전점검 업무를 하고 다니는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안전은 무시를 하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안전을 거침이죠. 위해 일하는 분들인데. 그렇죠. 저희 안전은 누가 책임져? 우리의 안전은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않는 지금. 거고.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네. 근데 남성 가스 점검원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뵌 것 같은데 다 그럼 여성분들이신 예. 거예요? 예, 저희 다 전체 여성 점검원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대부분 여성으로 가스 점검원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초에는 도시가스 공급됐을 때 울산에 초에는 남성분들이 점검을 갔을 때요. 근데 남성분들이 점검을 하러 가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점검하러. 그러니까 점검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여자들로 바뀌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 남성들 할 때는 모르겠는데 여성들로 바뀌고 나서 97%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네. 그렇죠. 정말 저희 점검원들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요. 그 업무량이 많다 보니 남성분들이 뭐 야한 농담을 한다거나 뭐 팬티만 입고 있어도 저희들은 점검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안 그러면 수당 깎이는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점검률을 못 맞추면 계속 본인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교육대 가면은 빔을 싸서 네 몇 프로 못했다 못했다 이걸 공개를 하거든요. 모두 있는 자리에. 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빔을 거네요. 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못 견디다 보니까 밤에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뭐 이렇게 점검률을 맞추려고 뭐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너무 비인간적이다. 와.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 힘들다 이러면은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점검은 하지 말고 검침원 해라. 검침원들이 힘들다 이러면 검침하지 말고 점검하라. 말장난을 완전. 근데 잠깐만 이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점검원하고 검침원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검침원, 예. 네, 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요금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사용했는 요금이 각 가정마다 얼마나 써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숫자 게이지를 체크하러 다니는 사람이고요. 저희는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 내에 옥의 바깥 부분 도로변 이런 데는 저희 본사에서 차량으로 나와서 체크를 하지만 옥 내부터는 저희 점검원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에요. 네, 그 부분을 새는 부분을 찾아서 사고 예방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검침원은 이제 요금. 가스를 얼마나 썼는지 그렇죠. 그거를 체크를 하고 그렇죠. 기록을 하는 분들이고 고지서 이분들은 전달하고. 보통 이제 바깥에서 그렇죠.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고객들하고 대면하는 고객님의 게 별로 응대를 없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점검원들의 그렇죠. 예, 몫이죠. 예, 예. 가격 고객님을 만나 뵈야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이 점검원 분들 오시면은 네. 그 가스레인지 있는데 살펴봐 주시고 네. 보일러실에 배관 네. 잘 돼 있는지도 네. 살펴봐 주시고 항상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계란기 쪽. 그런 일들을 하시는 예, 예.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각 가정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집안이라고 하는 게 내 집이 아니라 예. 모르는 낯선 사람의 집을 그렇게 매일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집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타인의 밀폐된 사적 공간으로 맞아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또 그렇죠. 위험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도시가스 여기 점검 업무 이게 가스 이 검침원이었죠 옛날에는. 네네. 검침원이라는 이게 직업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희도 가스를 쓰고 있었음에도 이게 눈에 잘 안 띄었잖아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뭐 자리가 낮다길래 엉겁길에 저는 일을 하러 가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집에 문 두드리기가 진짜 안 쉬워요. 그렇죠. 특히 신입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여자가 나올지, 남자가 나올지. 정말 이게 문 두드리기가 문 앞에 서서 망설일 때가 참 많았었어요. 저도 시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객이 가스 점검 왔습니다 이러면 반갑게 맞아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무슨 왜 밤에 왔냐, 뭐 남편 혼자 있으니까 우리 마누라 있을 때 와라, 뭐 이런 말을 할 때 되면 맞아. 정말 맥이 많이 빠지거든요. 저 심지어는 우리 집 강아지 생리하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 얘기도 걸었어요. 그리고 또 영업하는 데 있잖아요. 영업하는데 이런 데 가면 아침에 가면 어디 여자가 재수 없이 개시도 안 했는데 왔냐고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딱 그거네. 첫 택시 여자가 타면 재수 맞아요. 없대. 네, 맞아요. 시기사님들 말씀. 아, 진짜 거기다 소금 뿌리고 싶네요, 진짜.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친구가 겪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옛날에. 영업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찍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11시쯤 들어갔는데 그곳이 다방이다 보니 일찍 시작하는 업장이 아니었지. 근데 모든 데가 다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섭섭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 이런 데 가면 오전에는 잘 안 가고 혹시라도 이제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 있거나 이러면 도시가스 점검 왔는데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라고 꼭 물어보고 또 소금 맞을까봐 꼭 물어보고 들어가요. 그 신입들은 모르고 아침에도 그렇죠. 가고 그런 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옛날 얘기였습니다. 실례도 아닌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점심 시간이 끝나 저녁 시작하기 전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다니고 오전에 들어가도 또 반기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지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제 고객님들의 성향 파악이 되어서 이제 오전 들어가고 오후 들어가고 나름의 그 노하우는 생기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또 저희들이 울산 동구 쪽에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장사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하프리로 우리한테도 예민한 하는 상태에. 경우도 많아요. 가스 새지도 않는데 무슨 점검하러 왔냐. 그래서 뭐 저희들이 부족한 이게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뭐 이것까지 고치라 하냐 이러면서 짜증을 우리한테 장사도 안 됐는데 가스 폭발하면 어떡하려고. 안 하죠. 전재산 그 생각은 안 하죠. 일단 조금만 돈 들어가는 거 그거부터 신경을 쓰는 거죠. 그것도 그 돈 뭐
받아갖고 우리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영업이 아닌데. 네. 아니 그리고 또 성희롱 성추행도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거의 저희들 일하는 특성상 이제 조선 쪽 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원룸이 많아요. 그 원룸이 많다 보니까 독거 세대가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 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옛날에 조선 경기 좋을 때는 이렇게 일을 도급으로 따가지고 왔다가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몇 개월 일하고 빠지고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집 한, 원룸 한, 하에 남자들이 한 서너 명씩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편하게 있을 때는 팬티만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 점검 왔습니다 이러면 방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팬티 바지라도 입어야 되는데 그냥 버젓이 문 열어줘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을 열어주길래 들어갈랬는데 그 원룸이란 게 좀 좁잖아요. 몸 쪽에 있는데 그쪽에 뭐 대자로 들어누워서 네 점검하고 갈 수 있으면 가라. 팬티만 입고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말 못하고 일하고 그랬었어요. 점검 97%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의 환경 자체가 그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주방은 오픈돼 있는 곳이 많지만 그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 베란다 쪽에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 저희의 환경 자체가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런 일도 더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 혼자 들어가니까 1대1이 되잖아요. 고객도 혼자고 저도 여자고 이러면 좀 긴장을 안 하고 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둘이 간다면 감히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말도 가려 하고 옷도 좀 갈아 입고 이러는데 문이 탁 닫히면 고객집에 들어갔을 때 문이 탁 닫히면 1대1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좀 함부로 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한 놈이라도 그러면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는 저희들 이 파업하면서 처음에 나온 말이 뭐 0.01% 블록 컨슈머 0.01% 때문에 2인 1조를 해야 되느냐.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저희들이 울산에 가스 점검원이 71명이 되는데 가스 세는 거는 진짜 일부분이거든요. 그래도 가스 점검원들을 쓰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안전 대책, 그러니까 저희들 안전 장비를 달라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과 직결되는 그 안전 장비를 손에 쥐어 달라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가비를 주겠다. 그거는 사고 대책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 점검하러 갔을 때 뭐 고객이 뭐 몸에 터치를 한다거나 이러면 가비 이거 삥 누르면 경찰이 바로 안 와요. 뭐 도중에 전화가 몇 번이나 오고 확인 전화가 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객이 나쁜 마음을 먹다가도 내가 뭐 신고했다 싶으면은 저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고 대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하나 지어준 게 마냥 그 안전 대책을 다 해준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사후 대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전 대책을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해달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제 파업이 시작되게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일단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저희 센터에 15명이 있다 했는데 이분은 좀 신입이었어요. 한 2년이 안 된. 네네. 그래서 그분이 원룸에 점검을 하러 갔는데 고객이 뭐 점검만 해주고 가느냐 이러면서 막아섰는지 하여튼 감금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기 혼자서 이렇게 좀 가슴앓이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회사에 뭐 얘기를 해도 별 대책을 안 내놓으니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했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언니 내 뭐 점검하러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뭐 우리끼리 미친놈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놀랬겠다. 그러면서 이제 넘겼는데 그 네 괜찮다 이러니까 괜찮다. 언니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걔가 또 좀 빨간 애였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오는 거예요. 언니들 뭐 저 정말 무서웠어요 이러면서 그래 네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죠.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한테 전화를 해서 뭐 하늘나라로 간다는 뭐 자살 암시를 하면서 전화를 끊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회장한테 전화가 가고 이제 막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경찰에 그 가출 신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점검원들 중에 이제 그의 남동생 집을 원룸을 기억한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밑에서 연기가 이렇게
좀 나오고 이래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이제 동생한테 물어서 들어갔더니 뭐 연기가 자욱하고 그래서 이제 가스를 틀어놨나 싶어서 가스 밸브를 잠그고 방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이불을 깔아놓고 쓰러져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하다 보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병원에 옮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들은 뭐 소방관이 와야 된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거냐. 이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독촉을 해갖고 병원까지 옮긴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사에서도 연락을 받았는지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입단속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입항국에.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네. 입단속부터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막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있다가 이제 산소 뭐 그걸 한다고 울산 지역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그 침대 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성추행 뭐 이런 건이 좀 있긴 있었지만 자살 시도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너무 무디게 일을 했구나. 저도 신입이 있었고 이 남자가 팬티만 입고 문을 열어주면은 저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점차 연차가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뭐 문만 열어줘도 감사하다 하고 점검을 하러 갔었던 게 참 부끄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회사에서 대처하는 게 정말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걔 병원에 실려 보내고 우리끼리 이제 조업원들끼리 다 만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손을 놔야 되나, 우리들끼리 일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판국에 일을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잠시 손을 놓으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파업이 길게 갈 줄, 파업이라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때는. 네. 그냥 이 동료가 이런 일을 겪었고 우리는 진짜 정말 무서워서 일을 못 하겠다. 그 동료의 실려가는 동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 무슨 상황에서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정말 이렇게 길게까지 갔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요구안이 제일 처음에는 뭐 2인 1조 이런 것도 생각도 못 했었고 뭐 회사에서는 뭐 아까 소리 나는 터치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지급해 주겠다. 그거는 사후 대책이다. 사전 대책을 내놓으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둘이서 2인 1조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2인 1조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이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항상 지내시다 보니까 그 위험을 일상으로 그냥 수용을 해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어쨌든 이제 생계가 걸려 있고 내가 맞아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5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더 심했었어요. 그때 제가 여성 부장이다 보니 후배가 그때는 오전 9시 조금 지났을 때 그것도 일반 가정집이었었어요. 2015년도에는 그 점검을 하러 갔더니 아주 젊은 분이 가스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덩을 쥐고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쪽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옆에 와가지고 뭐 자기 물건을 비비면서 막 엉덩이에다 손을 갖다 대고 그래서 떨어져 있으라 이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혼자 이렇게 1대1로 있은 상황에서 맞아. 이제 점검을 빨리 해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떨어져 있으라 제가 점검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실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와갖고 막 자기 물건 문 떼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하고 사인을 받고 돌아서는데 막아선 거예요. 한 번만 알아주고 가라고. 아 진짜. 그래서 막 어떻게 밀치고 나왔는데 신발도 못 신고 쫓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신발은 띵져 주더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법적으로 이런 제재 이게 뭐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때는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미친놈들 이따 뭐 조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고 만약에 그거를 못 견디면 그만두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표면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수면 위로. 그랬는데 이제 부회장이 이번에는 고소를 하자. 그리고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겠다 해서 이제 이게 사건화가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전화했더니 웃으면서 저희들을 담당하는 그 파트장이 있어요. 네. 팀장이 있어요. 네. 그 팀장이 그럴라 뭐 나는 내가 이때까지 점검하라고 해도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예. 지가 그거를 녹취를 해가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진짜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정말. 아, 그러면 노조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노조는 저희들 2013년도에 검침원들하고 점검원들하고 여기 서울처럼 똑같이 같은 일을 했었어요. 검침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2013년 5월 말쯤 돼서 분리를 해야 된대요. 검침 따로 점검 따로. 그래서 뭐 원하는 대로 줄을 서라 이러는데 다 일을 해봤잖아요. 검침도 해보고 점검도 해봤기 때문에 점검은 밤에 남의 집을 가야 되고 남의 집 들어가는 자체가 우리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동그라미를 검침에다 다 줄을 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검침원들하고 점검원들을 봤을 때 검침원들은 밤에 일을 안 하죠. 저희들은 네. 점검률 97%를 맞추기 위해서는 맞아요, 밤에도 맞아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환경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고 점검 업무량도 너무 많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한 사람당 한 3,600건 3,500건? 왜냐하면 검침과 점검을 동시에 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관리하는 세대가 그렇고 한 달에 점검하는 세대 수가 400건에서 많으면 500건, 550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반을 우리가 한 사람이 앉다 보니까 1,150건을 제일 처음에 던져줬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검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만 하면 돼요. 시간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낮 시간대 일을 하면 되지만 점검이라는 자체가 고객님의 응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줘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고객을 사람 만나야 만나야 되고 응대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깊이 했었죠. 깊이 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있어갖고도 저희에게 그 두 사람 반의 몫을 이제 저희에게 굳이 이렇게 하면 저희 내부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까지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검침이 훨씬 더 이제 수월하다. 이제 이 판단 하에 저희가 검침 쪽으로 많이 몰렸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 이런 응대에 집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사건까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침이 별거 아닌 일인 게 아니라 점검이 훨씬 더 힘들다. 그렇죠. 심적으로 실제적으로 너무 그렇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피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기, 해봤으니까. 예,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왜 힘이 드니까 노조에 저희 이 얘기를 회사 측에다 요구를 했지만 회사 측에서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 의사의 저희의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돼서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통합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네. 업무를 직무를 두 개로 나눴는데 네. 이 직무에 필요한 어떤 적합한 적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려 하나도 없이 동그라미 쳐봐라. 하루 아침에 어디 살자 회사의 갑자기 그러니까 인원을 2배로 뽑을 그렇죠. 게 충원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 반몫을 한 사람한테 맡기니까 그 우리만 가중이 되는 거죠. 그 힘들다 얘기를 해도 네가 선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또 네가 시키고. 뭐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참 주먹구구식으로 네.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설명이라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다 맞아요. 앉혀놓고 예. 뭐 급여 뭐 이건 어떻게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고 근데 두루뭉실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그거를 거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니까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요, 순순히 선택했는 건 아니었죠. 그렇지, 그때도 그러니까 엄청 반강제였지. 순순히 선택했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예, 그렇게 된 인원이 반반이 되니까 케이스였죠. 인원이 채워져 보니까 점검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거잖아요. 제가 그때 봤을 때 그 경동도시가스 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가 봤어요. 예. 근데 그것도 참 주먹구구식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성희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이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고객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한다거나 뭐
이후에 만남을 제안을 한다거나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예. 다른 집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못 들은 나간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업무 매뉴얼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업무 매뉴얼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저희들은 그래도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매뉴얼이나 말이라도 들어보고 그 책자라도 한번 받아봤지만 신입들은 아예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예 접해보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업무 매뉴얼에 딱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죠.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직장 성희롱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당장 본사에 연락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아니요, 저희 점검원 중에 밤에 점검을 하러 갔는데 점검원이 이제 몇 번을 방문을 했는데 고객이 오지 말아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97%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애들이 있을 때 들어간 거예요. 문을 열어줬으니까 무단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애들이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놀라는데 그분하고 딱 맞닥뜨린 거예요. 오지 말아야 했는데 왜 왔냐? 못 나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원만하게 대처하고 나오십시오. 아니 정말 회사는 진짜. 왜 있는 스트레스. 그래서 그분이 아는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아는 경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가스 점검을 한 번 오면은 이제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써 붙여놓고 예, 가시잖아요. 메모, 예, 예. 그렇게 몇 차례 얘기했는데 예. 그 가정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예. 왜냐면은 이제 실점검을 해야 되니까. 가스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가스가 폭발하는 걸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그거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해야 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집에서 내가 그러니까 점검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실은 나의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안 받으면 이거는 내가 거부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없나? 지금 같은 과태료를 경우에는 문다든지 뭐 그런 거? 과태료는 아니고 지금 그런 거 같은 없어요. 제재가 경우에는 없어요. 회사 측에서 거부 세대라 해갖고 그냥 사진 찍고 패스하는 그 케이스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 것도 없었지.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그 거부 세대라 해서 하는데 근데 그것 또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97%라는 프로테지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수의 그리고 요즘 같은 세월에는 거진 장기 출장 집을 비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예, 뭐 단독 세대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세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 저희는 어쩌든지 한 사람 만나 뵀을 때 연락되는 집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부득이한 중요한 세대들이기 안전을 때문에. 점검원들의 모든 걸 점검원들한테만. 혹사시키는 노동으로 네. 다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게 참- 회사에서는 해주는 게 없고 그냥 단지 한 달 월급 그러니까. 일했으니까 월급 주는 거 외에 근데 저희들이 진짜 이 집은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이러면은 가끔 빼주기는 하지만 뭐 이 집을 아예 제일 처음부터 배제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죠. 자, 그럼 이제 파업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실려가는 동료를 보시고 그러고 파업 아닌 파업이 네. 시작이 되신 거죠. 네. 몇 분이 지금 파업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현재 10분, 저희 센터에 12명 전체 조합원 중에서 2명이 산재 처리로 되어 있어서 10명이 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싸움이 제가 볼 때는 10분이 하고 계시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 가스 점검원들을 대신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런 네. 생각도 못해서요. 우리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크게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첫 시도구나. 전국에서. 가스만이 아니라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된다면 가구를 방문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듯합니다. 그 지금 울산시청에서 지금 천막 치고 계신 거죠? 네. 천막 안 치고 그냥 돗자리 깔고 돗자리 깔고? 예, 네. 10시 반에 출근했다가 네.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집으로 퇴근합니다. 출퇴근합니다. 지금. 예. 소복 입고 계신 걸 봤어요. 소복도 입어봤죠. 네. 그래서 병원에도 실려가 보기도 했고요. 진짜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볼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들어보도 100일 듣도 보도 동안 못한 일을 정말 했네. 다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시청에 에피소드 좀 말씀을 이제 저희들도 먹고 해주세요.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한 가지씩 반찬 내가지고 와서 나래에 놓고 뭐 밥 비벼가지고 먹기도 비빔밥으로 하고 해서 먹기도 하고 또 경찰서 조사도 얼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경찰서에서 고소를 했어요. 저희들이 태그 불응을 이제 지시를 했는데. 울산시청에서? 예, 시청에서. 그래서 또 경찰서 가서 또 전체 조사도 받아보고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부문이잖아요. 가스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걸 띄고 있지만 사기업이잖아요. 물론 사기업이긴 하죠. 근데 예. 어쨌든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울산시청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법적으로도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시장님은 저희들 이제 앉아 있으면 시장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 떼쓰지 말아요. 저희들이 떼쓰려고 그게 간 거 아니거든요. 떼쓰다니요. 때를 쓰다니요. 애한테 하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투를- 말씀이 절차를 밟아서 오라. 그 절차 밟아서 뭐 면담을 잡아줘야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태거 불응했다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진짜 뭐 인권 변호사 자기가 옛날에 인권 변호사였다고 그거는 엄청나게 저희는 인권 변호사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송초로 시장. 울산시장님 이름이 뭐죠? 송초로. 송철호. 송철호. 예, 송철호 시장님 다음번에 봅시다. 다음번에는 울산시장이 아니라 저는 때를 좀 더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때 써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아니 때를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쓰는 말이지. 그쵸. 그거를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한테 쓸 말은 아니죠. 뭐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 제일 처음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 같은 사람 많이 봤다고. 헐. 자기도 여기 이런 자리에 많이 앉아봤다고 그 얘기만 하고 자기 인권 변호사라고. 우리는 그 소리 들으라고 간 거 아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고 법에도 명시돼 있고 또 시장으로서 그 가스 요금 측정하는데도 사인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장님의 역할을 그 업무를 하시라고 그 앉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청에 앉아 있는 이유가 가스 요금이 그 시도지사의 승인하에 요금이 그쵸.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울산시는 책임자지. 시장님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 가서 앉아 있는 부분이고 시장님이 충분히 그 승인에도 이 회사에서 보낸 자료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요금 단가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 판단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관리 감독 또한 시에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하에 저희가 시청으로 찾아가게 된 거죠. 2인 1조란 말도 다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노동자이다 보니까 감정노동법에 되어 있는 대로 저희들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시장에 가서 그렇고 시청에 가도 그렇고 뭐 산업안전보건법 뭐 다 뭐 국회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국회의사당도 국회의사당도 가고 다 예, 청와대도 갔었고 기자회견도 엄청 많이 했네요. 비서실에서도 뭐 본부장님이 뭐 회의에 또 참석하고 했는데 좀 바뀔 줄 알았어요, 뭔가가. 근데 다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전국에서 시초이다 보니까 그거를 부담스러워서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자기 하시는 일 공무원 일하고 하면은 빨리 해결이 될 건데 다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아요. 책임 전가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로 가지고 간담회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간담회 자리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울산시청 담당하시는 분이 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노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자꾸 노사 문제로 이거를 왜 우리가 여기 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말 듣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경동도시가스에 가면 경동도시가스 직원 아니다. 그러면서 경찰 부르더라고요. 아니 그러다가 정말 만에 그죠? 하나라도 지금 이 저희들이. 파업 중에 가스가 뭐 누출돼가지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금 시민 되면 안전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럴 때에는 이 회사가 점검원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파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몰아갈 수 그 있죠. 책임을 져야 돼. 진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시장인데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파업하시면서 내건 요구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그때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팬티를 입고 있는 그 고객한테도 점검을 가는 이유가 97%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 97% 폐지를 그렇죠. 해달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 2인 1조를 해달라 하는 거하고 그게 제일 큰 거였죠. 굉장히 타당한 요구고. 그쵸, 뭐 어떻게 당연한 보면은, 거죠. 예,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가 이상했던 거라고 예,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지금 계속 합의점을 못 찾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지금 회사에서 이제 뭔가 다르게 뭔가 제시를 한 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진 않고요. 근데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야기해요. 네네네. 근데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진행은 되고 여태까지 귀를 닫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네, 이제 네. 조금 이제서 뒤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제서 이 귀를 열고 있어요. 이게 터지기 전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저희들은 출퇴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진짜 법에 정해진 시간 8시간만 일을 해보겠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일을 하겠다 해서 한 달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시간 안에 점검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거를 아무도 책정을 안 했어요. 저희들도 안 했고 회사에서도 이런 시도를 안 했고 너는 스마트 근로자니까 할당 다 해. 이렇게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보자.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97%를 못했다고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수당을 월급을 다 까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소를 했었고요.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옵니다. 위에 눈치를 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상을 하면서 4월달 걸 봐라.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귀를 닫고 안 봤대요. 자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게 협상이 이게 시간이 길어다 보고 이러니까 그거를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허투루 일을 한 건 아니구나. 이만큼 실적을 올릴 것 같으면 뭐 이거 성과제를 폐기를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검토를 지금 이제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92% 밑으로는 절대 용납을 못한다 이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일한 걸 보고 이제 조금 4월달에 노조 측에서 우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될까 책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 주체적으로 한 달 동안 저희가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게 엄청 사실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월급 못하면 수당 사실 내 월급에 예상을 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조합원들도 정말 큰 결심을 근데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세월이 38년간에 울산에서 저 경동도시가서 있는 지가 38년이나 됐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저희 노조 측에서 주축이 되어서 4월 달에 진행을 했었는 부분이죠. 데이터 만들어주니까 고맙다고 수당을 오히려 맞아. 줘야 될 판에 지금. 아니, 이건 돈을 더 주고 해야 될 그러니까. 일인데. 안 발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은 책임 사장이긴 하나. 말 그대로 바지 사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게 월급 주는 것도 그냥 뭐 고무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다쳐서 일을 못한 부분 공상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수당을 삭감을 하고 정말 이 회사가 진짜 웃기는 회사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또 다시 이제 외주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동 도시가스를 비롯해가지고 전국의 도시가스 회사들이 사실은 다 이제 똑같아요. 가스 점검원, 가스 검침원 분들을 갖다가 다 외주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던져놓고 그 다음에 작은 돈을 주고서 거기서 그냥 해결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네. 센터가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4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센터별로 또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1등에서 5등까지 줄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장이 자기 1년 그 목숨줄하고 이게 연장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엄청나게 이게 이제 채찍질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뭐 97%만 하면 되는데 다른 센터보다 우위를 가려면 프로테이스를 1%를 더 올려야 이게 1등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97%에도 만족을 못 해요. 98%로 해라. 그러고 나면 뭐 인센티브라도 줘요? 주긴 줘요. 쥐꼬리만큼? 예. 안 하고만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그런데도 이제
여기에 익숙해진 분들은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눈에는 저희들이 별난 사람이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월급 받다가 가면 되지. 굳이 왜 이런 힘든 싸움을 하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넌 열심히 해라. 우리는 떨어진 떡고음을 받아 먹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뻘짓하나? 내가 미친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많아요.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 사람들 권리를 찾아주는 게 아니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맞아요. 거다. 네. 그러면서 또 마음을 다 잡고 또 싸우기도 하고. 사실은 근데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게 그 내 권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가스 점검원들의 권리를 찾는 거고 가정방문 노동자들 전체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지금 대표해서 싸우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폭언이나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가스 점검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집에 방문해가지고 일하는 가구 방문 노동자들은 사실 늘상 노출이 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아 의원실을 하고 민주노총이 주최해서 가구 방문 노동자 뼈 때리는 인권 침해 증언대회가 열렸다고 해요. 저도 우리 다녀오셨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치 수리 노동자, 수도 검침원, 방문 상담원, 재가 요양 보호사, 방문 간호사, 다문화 가정 상담사 등 다양한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었는데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요양 보호사분들이 겪으신 일인데요. 우선 재가 요양 보호사분들은 다른 가정 방문 노동자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용자들이 사회적 약자, 노인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이제 본인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도망쳐버리면 이들의 사회적 약자, 이 노인들의 목숨에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중단을 하고 나올 수 없는 특수한 노동 환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들은 몸과 몸이 완전히 밀착되는 편이고 이용자의 집에서 단둘이 최소 3시간은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하던 중에 이제 겪은 성희롱 사실을 고발해도 매우 개인화된 장소에서 일하는 데다가 요양보호사 개인 행실에 또 문제로 치부하는 분위기마저 있다고 합니다. 짜증나. 그래서 상습적인 성추행, 성희롱을 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조치도 미비하고 센터 차원에서의 대처는 없고 오히려 해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게 문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토로하셨습니다. 또 상수도 검침원들은 이제 상수도 검침원들도 이 가스 점검원들처럼 지역을 나눠서 하나 봐요. 매번 그 지역을 가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의 골목길에서 성기를 노출한 남성이 출연을 하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일해야 될 시간을 못하고 주말에 이제 남편과 함께 검침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제 단수 조치를 해제하려고 갔더니 그 고객이 이 더운 날에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망치를 들고 다 때려 부수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단수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는 내내 뒤에서 망치를 들고 서서 지켜보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 일을 해야만 했었던 두려움을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검침원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런 불안과 위협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용역과 위탁이라는 구조에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문제가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겪는 잦은 성희롱과 성폭행으로 인한 모멸감이 너무 괴롭다라고 호소를 하셨어요. 네,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분들도 이제 가구 방문을 하셔서 이제 이 상담 대상자를 찾아가시는데 수시로 위험 상황을 목격하신대요. 그래서 이날 이제 토론회에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인 한 분이 서비스 대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아보려고 하지만 폭력이 반복되면은 사실 이게 다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남는다라고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2로 접수된 자살 시도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이제 대상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칼이 앞에 놓여 있었대요. 근데 상담하는 도중에 경찰이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경찰을 기다렸는데 그 대상자가 따라 나와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왜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념이 있는 거죠. 진짜 좀 이상하네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혼자서 타인의 집을 방문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때 보면은 태안화력의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뒤에도, 그러니까 위험 작업장에서의 2인 1조 근무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으로 삼아간 이제 김군의 경우에도 서울 메트로가 강조한 안전수칙이 바로 2인 1조 근무제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 거죠. 예, 다르지 않은 거고. 근데 이런 어떤 산업 안전에 관한 위협을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물리적인 위협으로만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작업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유독 이 가정방문 노동자들의 위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태안화력이나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랑 뭐 가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희는 똑같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를 대공장, 제조업, 남성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물리적인 위협들만 위협으로만 사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정방문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2인 1조도 사실은 산업 안전의 부분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 점검원들이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예방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한 달에 1,200가구를 돈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한 1,000세대 되는 아파트를 만약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 1,000세대에 저 혼자만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 제가 만약에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이러면은 아무도 회사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2인 1조가 되다 보면 최소한 한 사람은 저를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둘이가 들어가면 고객이 함부로를 안 해요. 맞아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2인 1조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 고객들도 불편해요. 혼자 들어가는 거. 고객 한 명, 저 한 명. 그 고객들을 어떤 분들은 고기를 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희가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 민망해요. 그래서 둘이서 꼭 있어야 된다. 점검 이게 2인 1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부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법대로만 해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고용노동부가 그거 발간했는 감정노동의 종사자 건강보호 그 핸드북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2인 1조로 단위라고. 그대로만 해주시면 저희에게 가장 이런 일들이 많이 예방이 그렇죠. 되겠죠. 혼자서 업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온몸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동료와 같이 있었을 때 그리고 당사자와 그러니까 고객님과 둘이 있는 것보다는 3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에서 2인 1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또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경로도시가스 본사 분이 나와서 뭐 고객이 싫어한다. 둘이서 왜 우리 집에 오냐. 뭐 한 사람은 점검하고 있고 한 사람은 서 있으면은 뭐 자기 집이 어디에 들어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해보지도 않고 왜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조사를 싫어할지 했거나, 좋아할지는 해봐야 안다라는 거지. 해보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그렇게 거는 주장을 할 거면 뭔가 조사를 해보던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 보겠다라고. 말고 저희들만 2인 1조를 먼저 시범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맞아요. 해보자. 그랬더니 뭐는 안 되고 왜 회사에서는 안 되는 것만 많은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안전 측면도 안전 측면인데 사실 혼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건 너무 외로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두 분이 같이 일을 나가신다면은 얼마나 재미지게요? 비정분들은 왜 그럴까요? 다른 우리 10명 외에는 싫대요. 아, 그래요? 자기 혼자서 내가 마음대로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하면 되는데 둘이서 다니면 불편하다. 그것도 안 해봤으니까 나오는 시간을 맞춰야 소리잖아요. 되니까. 근데 저희가 그것도 안 해봤으니까 두 하는 명 이상 소리잖아요. 일단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맞아요. 고객님들에게도 훨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드릴 맞아요.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꼼꼼하게 저희가 마음이 편해야지 이 점검 자체도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당했는 뭐 이상한 느낌이라든가 왜 사람 이 느낌이라는 부분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빨리. 점검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꼼꼼함을 더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빨리 네. 나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밖에 안 들죠. 이게 결국은 사실 시민 안전이랑 그렇죠. 직결되는 거죠. 직결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있는 대로 쥐어짠다고 효율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노동자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일이 더 잘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하는 왜 사장님은 거라고 그 생각을 못 할까요? 그 모든 걸 왜 우리한테만 자꾸 책임을 전가를 시키려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가 요구하는 2인 1조 이런 게 또 다른 법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네. 여기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도록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 4월 7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회사 측이 관련 조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맞아요. 도시가스 사업법 26조에 산자부 장관 자치단체 이 장이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 의무를 안 방기하고 하죠. 있는 거죠. 안 지금. 하죠. 예. 자, 지금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이들의 명단을 한번 불러봅시다. 일단 울산시청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송철호 시장님. 네, 송철호 시장님 일단 그러고 계시고요. 제일 그리고 큰 문제는 경동도시가스 사장이 문제죠. 네, 경동도시가스 사장님 이건 내 나윤호 책임 아니다라고 사장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장님 성함 직원이 뭐라고요? 아니래요. 우리는 나윤호. 윤호 사장님. 라윤호 사장님. 네, 그리고 예. 그다음에 서비스 센터 사장님. 네, 서비스 센터 그분은 사장님. 사실 힘이 없죠. 바지 사장. 그렇죠. 바지 사장이지만 뭐 어쨌든 거기서 뭔가 자기 역할은 해야 되는 거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직무유기자. 그 우리가 힘들다 이야기하면 길을 닦고 길을 휘입하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맨날 했었거든요. 아이고야. 누구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네, 어쨌든 이제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휘둘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자꾸 외면하고 방기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안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도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꾸 시청에서도 그러고 노사 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사관계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거를 잘 해결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회사에서 안 해주면은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사기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제일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가스 이런 게 민간 기업의 책임하에 있다는 거를 상상이나 하겠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을 안전점검 업무하고 검침을 분리한 이유가 안전점검 업무를 하는 사람은 도급을 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을 센터 직원으로 흡수시킨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센터 직원이 아니고 이거는 경동도시가스 정직원을 시켜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 센터 바지 사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지금 경동도시가스 쪽에서 2인 1조제를 거부하는 이유가 네. 비용 문제를 들고 있죠. 비용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전국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 눈총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가 시초가 되다 보면 이게 모든 시선이 자기한테 올 거 아니에요. 니 때문에 네가 왜 이거를 먼저 성의를 했냐. 근데 반대로 이거를 잘 성공을 해갖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해서 아주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 더 좋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비용이 더 든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비용이 순수익의 10%도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네, 저희들도 네. 회사가 이렇게 이익을 많이 보는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 바지
바지 사장님은 매월 1일 날 교육을 들어가면 맨날 적자다. 올 초에도 갔는데 올해 적자가 2천만 원이 예상된다. 사고주당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적자가. 그런데 저희들이 시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된 게 340억이라는 작년 2018년도만 해도 340억의 흑자가 났대요. 순수익만. 순수익만. 경동가스가. 네. 그렇죠. 근데 저희에게 팔았어. 2인 1조 해줘봐야 비용 자체가 저희가 20억도 안 든대요.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죠. 순수익이 10%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저희에게 복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많이 돈을 안 쓰려니까. 근데 제가 경동가스는 아니고 다른 도시가스 회사가 순수익을 엄청 내고 나가지고 그 순수익을 어떻게 썼는가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요. 배당금을 높인 거예요. 배당금을 높였는데 최대 주주가 그 회사 사장인 거죠. 울산도 똑같아요. 그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작년에 40억을 배당을 음. 했대요. 작년 18년도에. 그것도 아마 경동도시가스 오너들이 거의 다 가지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점검원 노동자들은 아까 74명? 71명. 울산시 전체에서 71명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에휴, 자, 그러면 두 분께 여쭤볼게요.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이 투쟁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희 점검원 이제 딸이 그 청와대 청원도 올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2만 명인가 가까이 그래도 지지해주고 이래서 저희들이 힘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딱히 저희들도 이제 100일이 지나고 이래서 하루 좀 더 열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연대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고, 다른 매체나 이런 데에서 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여성 가정 방문하는 그 노동자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되시면은 이제 어쨌든 그 고객님들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과 마주하게 되실 텐데 그분들의 사실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배려라면은 첫째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갖고 가장 힘든 부분은 다음에 온나. 안 계시는 부재 세대예요. 저희가 아무리 1200세대를 만나 뵙지만, 그러니까 갔을 때마다 만나 뵙고 점검만 할 수 있다면은 그 세대는 많지가 않아요. 왜? 저희가 안 계셔서 부재 방문의 세대가 3회까지, 저희가 많게는 5번까지도 방문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방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점검을 하러 가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붙이고 방송을 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다 넣고 갑니다. 미정업 스티커도 붙이고. 안 계셨을 때는 다녀갑니다. 오시면 연락 주세요. 그런 부분을 남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도 충분히 조신 고객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지만 전혀 저희가 몇 번씩을 연락을 하고 다음에 오세요. 아무런 정말 타당성이 있는 이유 같으면 하지만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생리한다고 다음에 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제가 지금 한국여성 노동자의 활동가로 일을 하기 전에 아파트 소독을 해준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었어요. 되게 오래 했었는데 그걸 하다가 되게 좀 크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눈치를 엄청 보면서 저 화장실 한 번만 써도 되겠냐 하니까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시면서 막 이러시더니 너무 싫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상처받고 그냥 불편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텐데 뭔가 그 표정들이 있잖아요. 고객님들을 마주했을 때 그 표정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도 나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조금 더 인간적인 그런 어쨌든 우리는 노동을 그냥 단순히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 더 요청을 뭔가 이 자리를 빌어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을지. 저는 이제 배를 눌렸잖아요. 네네. 도시가스 점검 왔습니다. 이게 배를 누르면 누구세요 해야 되잖아요. 고객이. 근데 뭐예요? 대뜸. 그래도
제가 방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누구세요라든지 무슨 일이세요 이러면 되는데 뭐예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 거예요. 집에 침범했냐 약간 이런 식의 날카롭고 그거보다는 좀 잡상인 취급하는 거. 진짜 상처 많이 받거든요. 뭐예요? 그래가지고 도시가스 점검 왔습니다. 이러면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아니, 집에 있는데 이거 왜?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왜?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뭐 우리 집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오늘은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충분히 수긍을 하죠. 근데 대뜸 아주 귀찮은 듯이 다음에 오세요. 뭐 오늘 뭐 남편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마누라가 없어서 다음에 오세요. 그럴 때 진짜 상처 많이 받습니다. 부부회장님은 어떠세요? 아우, 생각해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지. 근데, 가장 힘든 거는 그분의 고객님의 현 상태, 기분에 따라 갖고 저희에게 좌지우지가 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객님의 기분이 좋았을 때 저희가 들어갔을 때, 되게 많이 밝은 얼굴이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행동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불똥이 저희에게 튀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아까 대개센터를 평가를 한다지만 또 우리를 또 평가를 해요. 저희들이 점검한 세대에 10가구로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통화된 세대가 10가구를 1200세대 중에 10가구를 통화를 해서 이제 물어봐요. 복장 상태가 어땠냐, 뭐 업무 설명은 잘했냐,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거 아주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 고객 그날 기분 상태에 따라서 나는 똑같은 옷을 1년 줄도 똑같은 옷을 입고 갔는데 복장 불량이 나와요. 어떤 집은 매우 만족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뭐 평가라고 네. 줄을 세우는 거예요. 1등부터 몇 등까지. 그러면서 또 쪼아요. 니는 왜 보통이 나왔냐? 니는 왜 불만이 나왔냐? 네, 여러분 정리를.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또 저희들은 욱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죠. 내장이 나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로 콜을 전화를 해요. 고객이 저 점검은 왜 그러냐 이러면은 또 부정적 부여실 해가지고 완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저는 참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평가가 아주 그게 정당한 평가라는 듯이 그거를 맞아요. 가지고 우리를 예.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가스 점검원 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일단 그냥 평시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 상태에 휘둘리지 말고. 네. 예. 아니 감정을 휘둘릴 수가 있는데 뭐 자기가 기분이 안 좋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은 점검이 불가하다 이러면은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도시가스 점검 왔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아주 밝게 이야기를 하다가 가스 점검 왔습니다. 이러면은 다음에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의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을 대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신 어디서 것 같아요. 만날 수가 예. 저하고 그분하고 어디서 만날지를 몰라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 나중에 뭐 예. 어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부분회장님 말씀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도 그냥 좋은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들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경동 도시가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도시가스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았으면 아주 우리를 싫어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회사의 잘못이 노동자의 잘못으로 그렇죠. 거군요. 그게 책임 전가가 우리한테 왜 그러냐면은 고객들은 그 사람 그 경동 도시가스하고 마주 대면할 그게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제일 많이 대면하는 게 검침원이니까 점검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그걸 쏟아내는 도시가스 것 불만을 같아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저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출퇴근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점검하는 시기에 안내가 오면 제가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어차피 핸드폰 번호 다 남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 누구는 언제 방문하시면 그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 점검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가스레인지하고 보일러실에 재빨리 보고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간이 금이니까 다 치워놓고 재빨리 보고 갈 수 있게 한다. 한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고객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화장실 쓰셔도 됩니다. 말 한마디 건네주면 더 좋겠다. 저는 점검하러 가면 제 구역에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어디쯤 있는지 그거부터 딱 기억을 해놔요. 급할 때 쫓아가야 되니까. 네. 그래요. 아유. 되게 어렵고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속에서 또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그 행복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우리가 그걸 안 여쭤봤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저께 같이 이제 사업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다. 언니, 평상시에 보면 항상 불만이 가득한 이게 제 모습이었대요. 근데 이 파업 아닌 파업을 하면서 제 얼굴이 많이 밝아졌대요. 제가 뭐 발언을 좀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제 속에 있던 울분을 좀 많이 표출을 시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언니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회사에 저희들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제가 13년, 14년 이거 도시가스 안전점검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안전 장비를 한 번도 손에 쥐어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안함이라 할 수도 있고 책임을 좀 져줬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못 해줬던.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도중에 진짜 성추행이라든지 고객들의 뭐 폭언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회사에서 좀 저희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 이걸 좀 책임져 줬으면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네. 우리 부부대장님은요? 옆에서 여성부장님 너무나 얘기를 잘해줬어. 제가 그랬죠. 부회장님은 오고 싶어서 삐쳤고. 저는 여기까지 나올리 물이 아닌데 끌고 왔어. 제가 삐쳤다고요. 저희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약간 사연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두 분을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만나뵀는데 원래 그 공공운수노조 쪽에서 저희 출연진으로 섭외를 해주신 분은 분회장님과 여성부장님이셨습니다. 근데 분회장님께서 점검원이 아니세요. 점검원이 아니신데 분회장이시다 보니까 섭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기자회견 때 두 분을 만나 뵀는데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친밀도와 친함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두 분을 함께 모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찌 보면 저도 이제 분회장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왔죠. 아니면 못 왔을 거예요. 정말 서로 우리 조합원들이 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밥 비벼오는 사람, 저처럼 뭐 발언하는 사람, 또 뭐 뒤에서 커피로 뭐 또 조력하는 사람, 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100일이 넘게 투쟁이 돼도 즐겁게 그래도 안 지치고 하는 이유가 다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맡은 역할에 다 충실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없이 이때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좀 있으면 명절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손에 안 쥐고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조그마한 거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투쟁해봐야죠. 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투쟁의 길에는 분회장님의 역할이 전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회장님? 예. 분회장님 좀 힘 좀 더 내야 되는데. 네. 분회장님을 믿고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동가스 가스 점검원 분들 109일째 투쟁의 네.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점검원 분들 투쟁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